자, 이번 시간에 필요한 목재들입니다. 메이커 배달통에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 목재를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경과 내경 알기입니다. 자, 외경과 내경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쓰임새 있게 놓고자 하는데 바깥에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안에 들어가지 않거나 또 내용물을 크기에 맞췄는데 내경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내용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경과 내경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목재는 삼나무 집성목 12T 1.2c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제일 긴 9cm에 1.2, 1.2 두 붙었으니까 2.4cm가 되겠죠. 2.4cm에서 9를 더하시면 내경은 바로 안에 있는 사이즈입니다. 자, 안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곳은 cm 이겠죠. 자, 여기는요. cm에서 1.2와 1.2를 뺀 값이 내경이 되겠죠. 자, 물건을 넣으려고 하는데 외경과 내경의 사이즈를 잘못 계산해서 들어가지 않거나 빠지지 않고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위치에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경과 외경, 목재의 두께 이런 것들을 많이 계산하시고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주어진 목재를 가지고 수납함 중에 미니 수납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수납의 크기는 다를 거니까요. 주어진 이 재료를 가지고 친구들이 원하는 이 수납함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지면인지 마음껏 조립을 하는데 그걸 가조립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짜로 미리 만들어 보는 조립이죠. 조립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이 결의 방향을 좀 맞추시는 게 좋고요. 모든 것을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가조립을 하고서 필요 없는 물건들은 나중에 따로 빼셔서 큰 수납함을 만들 때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가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모양들이 나올 수 있을지. 자, 저는 이 모양으로 수납함을 만들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풀 작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목재, 가구들이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의 힘은 바로 이 목공풀의 힘입니다. 못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못 같은 경우는 이 목공풀이 안전하게 잘 붙을 수 있을 때까지 역할이 바로 못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나무가 계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숨을 쉽니다. 나무 못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엇이다? 목공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재 작업을 할 때 이 풀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가조립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양대로 저는 하고 싶고요. 부착될 위치에 목공풀을 해주시는데, 자, 목공풀은 너무 많이 하지 않고요. 풀과 풀을 교합을 할 때는 이렇게 만나게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목공풀이 잘 펴질 수 있게 합니다. 목공풀만 잘 붙어도 작은 목재들은 잘 붙어 있어요. 그만큼 풀이 중요하다는 거. 살짝씩 삐져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깎아주면 돼요. 2차 시에 망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죠? 가조립된 그 수납함을 이제 못질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못질을 했는데요. 못질을 하는 과정에 저 또한 이거보단 이게 더 낫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작은 안쪽에 들어가는 받침을 버리고 좀 큰 걸로 밑에다가 박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멍이 나 있죠. 실질적으로 못을 박다 보면 예쁘게만 박혀지지 않아요. 이 안에는 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못질이 잘 되지 않아요. 들어갔지만 결국은 안쪽에 있는 옹이 때문에 못이 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못을 빼고 다시 못을 박았는데 아무래도 구멍이 예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없애고 싶어서 다시 이곳에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안에 옹이가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바로 좀 아래쪽에다가 다시 못을 박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못을 잘못해서 빼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망치는 이제 뺄 수 있는 도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못을 뺄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못을 빼거나 아니면 휘었을 때 그냥 못을 박아서 지금은 이런 실패 또한 좋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포입니다. 목재를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끝에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면에도 이제 거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인데요. 작품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략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잔 가시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사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만져보시면 상당히 꺼끌꺼끌한 부분이 조금 덜 꺼끌꺼끌한 부분이 있죠. 매우 거친 경우를 맨 처음에 사용을 하시고 이 고운 사포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 때 사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번호들이 있죠. 번호들이 클수록 고운 사포입니다. 사포할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건 당연히 장갑. 이 장갑이 필수고요. 또 끝을 사포질을 하면서 생기는 가루 때문에 밀폐된 곳이 아니라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사포질을 해주시는데 많이 하면 그 직각의 부분도 둥그렇게 될 정도로 다른 느낌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포질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먼지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입으로 불다가는 이제 눈에 들어갔다고 눈을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가까이에서 먼지를 털어내거나 눈에 들어갔다고 해서 손으로 눈을 만지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물을 닦아주시는 안전한 활동 하셔야 합니다.